베트남 감독의 전설이자 한국 축구의 명성을 드높인 박항서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축구 선배로서 다시 대표팀 축구 감독에 컴백하는 것을 최종 수락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박항서 감독은 입국 기자회견에서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축구 대표팀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은 하나로 뭉쳐야만 하고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쐐기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을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인데 계속해서 그는 국가대표는 국민의 얼굴이다. 국가대표는 특정 종목의 최고 수준 실력을 갖춘 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운동선수다. 그러하기에 국민의 얼굴이면서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운동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강인 문제는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전통적 위계 질서를 해친 데 대한 사회적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한 이강인의 하극상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덕성 문제가 걸려있다. 장유유서는 인간 사이에서 상하 관계를 결정하는 오래된 전통이자 불문율인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고 이는 온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룰이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우리의 예법이다. 게다가 이강인과 손흥민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되는데 그런 형님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기에 이런 폭탄을 떠안고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승에 있어서 내가 베트남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정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항서 감독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강인 문제를 여론 돌리기 수단으로 이용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축구협회다. 정몽규와 축구협회에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수를 내팽개친 행위는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국보 손흥민을 이강인과 함께 처벌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정몽규 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축구협회 임원들이 나섰음에 틀림없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사적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다. 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를 지키는 번견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굉장히 노골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뜻있는 축구인들은 정몽규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박항서 감독 자신부터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김판곤이 축구협회의 비리를 밝히고 있으며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씨도 축구협회장의 퇴진과 임원 물갈이를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이유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축구협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박항서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그만큼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시 감독을 선임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던 축구회관 현관에는 K리그 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홍명보와 김학범 등 현직 K리그 감독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항의의 메시지였죠. 그만큼 정몽규 회장이 운신의 폭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만약 K리그 현직 감독이 선임될 경우 당장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 K리그는 그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론이 K리그 팬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축협회장 정몽규가 일으킨 문제를 K리그 감독과 팬들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몽규는 자신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현직 K리그 감독 중 후보군에 오른 사람은 없다며 슬쩍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사면초가 상태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방린FC에서 고문 자리를 맡고 있지만 우리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직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이죠. 과거 박 감독은 수차례 강조하며 말하길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후배 지도자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지금은 박 감독으로서도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감독직은 기간이 제한적일 뿐더러 홍명보 등 후배 감독들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기에 축구계의 큰 어른으로서 위기에 빠진 대표팀을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음 월드컵 예선 상대국인 태국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은 바로 박 감독이죠. 박 감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고 동남아 최강자로 올랐었는데
태국에 늘 열세였던 베트남은 박 감독의 지도 후에 항상 우위를 보였을 정도로 태국의 입장에서 박항서란 존재는 정말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기 때문에 박항서가 베트남 감독에서 내려오자 태국 축구 팬들이 가장 환호를 할 정도였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과 이강인 네 분 사태를 겪었고 한국 축구에 큰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 박 감독이 나선다면 안정환과 김남일 등 2002년 함께했던 제자들이 지원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3월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싱가포르를 5대 0으로 중국을 3대 0으로 제압해 2연승으로 조선두입니다. 한국, 태국, 중국, 싱가포르가 홈 앤드 어웨이로 6경기씩을 치러 조 2위까지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승부는 알 수 없지만 객관적인 기량으로 보면 한국이 무난하게 조 2위 안에 들어가리라 예상이 되고 만일 한국이 태국을 2차례 모두 이기면 2경기를 남기고 4승으로 최종 예선 진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승 1패만 챙겨도 최종 예선 진출 8부 능선을 넘게 되는데 임시 감독이 태국과 2연전을 잘 치러준다면 축구협회는 훨씬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차기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태국과의 2연전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태국전 바로 다음 A매치는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 11일 중국과 홈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박항서를 한국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이유는 박 감독이 동남아시아의 각 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박 감독은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던 재임 기간 동안 태국을 상대로 1승 3무 2패를 해서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고 말하며 적당한 인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해 일부 팬들은 그건 베트남 대표팀으로 맞선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태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한국 멤버로 맞선다면 2경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아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베트남 국민적 영웅인데 그는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아시안게임 4강,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라는 혁혁한 성적을 내며 쌀딩크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런 박항서 감독에 대해 베트남 축구 팬들은 베트남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가라며 박항서가 베트남 선수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박항서를 내치고 다른 감독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해 결국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국내 축구 팬들은 베트남 축구 팬들과 축구계에 대해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 동남아에서도 비리비리해서 맨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발리던 베트남 축구를 좀 살려놓으니 월드컵 4강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없으면 베트남 축구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다시 20년 후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작심조롱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3전 전패를 하며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2019년 아시안컵에서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진출을 이뤄냈으며 조별 예선을 통과해 8강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나 트루시에는 박항서의 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도 3전 전패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박항서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축구 국가대표팀에 답답하던 상황이 드디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 현재 차기 감독 선임과 선수단 불화 해결의 두 가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묘수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죠. 다만 박항서 감독도 일단은 3월과 6월의 임시 A매치 기간만을 담당해줄 임시 감독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스러운 시기에 감독직을 맡아 고민이 많을 텐데 적어도 선수단의 기강은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뒤늦은 사과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PSG의 경기를 보면 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태들이 아직도 끝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죠. 특히 선발 출전하였지만 전반 종료와 동시에 벤치로 돌아와야 했었던 최악의 모습을 보인 그에게 프랑스 현지 팬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었는데 PSG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최악의 활약을 펼치며 2경기 연속 팀 내 최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파리의 홈 경기장에서 펼쳐진 중요한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음바페와 덴벨레 바르콜라를 중심으로 베스트 11을 출전시켰지만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턴오버 4개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펼쳤고 결국 전반 종료와 동시에 교체 아웃되는 수모를 겪으며 팀은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는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인 5.2를 주었고, 프랑스 매체 풋볼 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기대했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기술적으로 볼 처리가 엉성했다. 몇 차례 공소유권도 잃었다. 미숙한 상황 대처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하프타임에 교체됐다며 평점 3점을 주며 PSG 최저 평점을 주었죠. 특히 이강인이 공을 잡고 경기를 풀어가려 할 때 동료들은 빠르게 소유권을 넘기라는 제스처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그에게 믿음이 없어진 동료들과 불안한 호흡을 맞추던 이강인은 결국 쓸쓸히 벤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에게 마저 등을 돌렸었던 극성맞기로 소문난 파리 현지 팬들은 이강인이 아시안컵의 논란 직후 2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자 인성과 실력 모두 없는 선수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고, PSG 구단 내부에서는 이강인을 다음 시즌 하브리그로 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음바페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에 그의 빈자리를 손흥민 선수로 채우려 했었던 PSG였지만 한순간 이강인이 벌인 만행으로 구단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자 모든 화살은 이강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강인에게 신뢰를 보냈었던 스페인 출신의 엘리케 감독 또한 이제는 이강인의 폼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며 충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역대 최고 기량의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말년에 접어든 그의 축구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피날레가 되겠고, 임시 감독 체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박항서 감독이라면 6월까지 여유롭게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그때까지 축협이 훌륭한 역량을 지닌 해외파 감독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열성이 있고 축구 철학도 부합하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2002년 당시에 레전드 멤버들이 박항서 감독의 지원 사격을 위해서라면 코치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특히 김남일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죠.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 등 젊은 선수들은 현재 무리를 빚고는 있지만 그 실력만큼은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 사이에선 국대 퇴출여론까지 들끓는 상황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의 재능이 아까울 축협 입장에서는 김남일을 투입해서 젊은 선수들의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생각인 모양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김남일이 가자마자 물병 3인방에게 정말로 빠따를 치더라도 누구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임시감독 박항서, 코치 김남일의 조합은 현재 축협이 내놓은 계획 중에서는 가장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